안녕하세요, 잉입니다. 오늘도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반인데요. 오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안동에서 이제 의정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정이 있어서 그걸 가는 도중에 이제 최근에 제가 생각 정리한 부분을 한 번 더 유튜브를 통해서 남기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 영상들 제가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들은 올라가면 대부분 제 지인들이 많이 보실 텐데요. 저는 예전에 투자를 시작했던 목표를 사실상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지 상관없이 무조건 부동산 등기 100개를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이제 100개를 지금은 훨씬 뛰어넘었죠. 거의 뭐 한 100, 20, 30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동투자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입니다. 제가 순수한 제 명의를 들고 있는 것 계산해보면 그래도 100개 넘는 것 같아요. 100개에다가 공동투자 형식으로 아파트 예전에 사놓은 게 한 15채에서 20채 내였던 것 같아요. 잠깐 공동투자를 언급드리면은, 이제 공동투자 할 때는 제가 뭔가 나서서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서가지고 요새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냐라는 그런 식으로 먼저 저한테 다가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하락장에 너가 추천해가지고 이게 이사단이 났는데 너는 책임을 안 지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내는 걸로 원칙을 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같은 이제 자산이 좀 빠지고 있는 시기에 공동투자자로 저랑 같이 진행했던 사람들은 사실 저보다 자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게 전재산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돌려주고 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은 사실 다 돌려줬습니다. 사실 안 돌려줄 순 없죠. 왜냐면은 저랑 친한 친구고 어릴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기들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인간적으로 뭐 그러냐 저러냐 이렇게 말할 건덕지는 아닙니다. 그냥 돌려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제 개인의 욕심이 안 들어갔다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진짜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다 돌려주고 제가 결국 다 떠안았습니다. 사실 떠안았다고 보고 최근에 만약에 그게 이제 올해 어떻게 저도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물건들이 계획했던 거랑 방향이 달라진다면은 저 또한 계획이 수정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량했던 자산을 제가 좀 팔려고 좀 내놨고요. 여차하면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까지도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습은 하고
뭔가 계약이라는 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뭐 계약한 걸 지켜야겠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아파트 투자했을 때 목포를 바닥에 들어갔고 제주도를 바닥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는 제주도는 2020년 상반기쯤 제가 샀던 것 같아요. 710 대책 나오고 나서 샀나? 그 전에 샀었나?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2020년 7월 전후로 제가 계약금 걸어놓고 잔금은 2021년 상반기에 쳤으니 뭐 사실상 큰 비중을 들인 투자는 제주도랑 목포도 뭐 한 4채? 3-4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좀 올라서 뭐 어떤 거는 1억 이상도 실거래가 찍고 제가 산 금액 대비 1억 이상 실거래 찍고 그 당시 뭐 좀 기분 좋은 분위기로 있다가 지금 현재는 올랐던 거 다 반납하고 예전에 바닥 수준의 가격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물론 전세 가격은 그때 대비 조금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5% 정도를 하면 한 3억짜리라면 최소한 1,5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두 지역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좀 더 이제 수습해야 되는 부분에 자산 투입을 해야겠습니다. 만약 지금 있는 분양권, 특히나 제가 올해 분양권 한 10채 가량을 제가 쳐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분양권에다가 뭐 저도 지금은 역전세가 없는데 뭐 향후에 또 갱신 때 또 역전세가 또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대비책도 있어야겠고요. 어쨌든 뭐 오피스텔 분양권은 큰 걱정 안 하는데 아파트 분양권이 지금 저도 조금 리스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에 대한 대비책은 뭐 있는 자산 팔아서 뭐 어떻게 수습한다 했는데 뭐 저 또한 뭐 완벽하진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021년도 기준으로 2021년도 기준으로 제가 투자에 좀 몰입했던 거는 사실 원룸 오피스텔이었어요. 원룸 오피스텔이었고 그 당시 2020년도 하반기 2020년도 하반기랑 21년도 상반기랑 뭐 21년도 말까지 그리고 22년도 초까지 사실 사람들의 어떤 설왕설래들은 또 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신축 아파트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신축 아파트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아니다 1억 미만 구축 아파트를 해야 된다 아니다 강남에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을 사야 된다. 사람들이 되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지방에 있는 뭐 아파트 분양권을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공동 투자로 진입을 했던 거는 사실 제 투자 포트폴리오상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아니에요. 저 또한 그 공동 명의자들이 저한테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면 뭐 저는 선택하지 않았겠죠.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렇게 큰 자금으로 제가 뭐 사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제 먼저 다가왔으니까 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한테는 뭐 큰 비중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2019년도 20년에 제가
보유했던 것보다 21년도에 부동산 등기 채수는 21년도 20년도 후반기 아니다 21년도에 뭐 제가 원룸 오피스텔만 거의 한 원투룸 오피스텔이랑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다 포함하면은 거의 한 3, 40채는 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축 분양권을 제가 뭐 했다 그래서 뭐 해봤자 뭐 3채인데 뭐 30채를 비중을 실었던 거랑 3채를 비중을 실었던 거랑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생각하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21년도 때 이제 지방에 이제 신축 분양권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어려운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21년도 기준으로 현재 구축 아파트들도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21년도부터 상승했던 제주도랑 목포 아파트 빼고는 그 지역, 나머지 지역을 선택한 지역들은 전부 다 현재 2021년도 기준으로 2023년도 재계약이 되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역전세가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유명해진 최근에 20년도, 21년도에 되게 유명해진 강의하시던 22년도에도 그랬죠. 유명한 책도 내시고 그분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완전 바닥 시점에 진입했던 것들은 그래도 조금은 버티는데 21년도에 등기 쳤다고 이제 등기 계약서 인증을 했던 거를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그것 또한 역전세가 났습니다. 한 2억대에 샀던 것들이 지금 뭐 1억 뭐 9천 이렇게 사서 뭐 2억 1천 이렇게 전세 맞췄던 것들이 제가 검색해보니까 뭐 1억 8, 9천 정도 전세가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분도 역전세입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은 21년도 제 생각에서 저는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을 했고 큰 비중을 실었냐면 저는 그 당시에 판단 기준은 판단 기준을 할 때 제가 선택할 때 일단은 위험 요소를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년, 21년도 그때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제 이재명 후보 둘 사이에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은 또 강력한 규제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뭐 토지 공개념이니 뭐 이것저것 진짜 사유재산을 부동산으로 완전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갖고 계시던 후보였기 때문에 나름 그게 좀 리스크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이죠. 그 당시 이제 금리 인상돼도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메커니즘이 있었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역사로 증명한다고 이렇게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되든 아니면 금리 인상이 되든 두 가지 다 리스크로 봤어요. 어쨌든 시장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뭐 그게 호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뭐 억지를 부려가지고 가격이 오르면은 뭐 규제하면 할수록 오른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제 뭐 희망 논리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격이 빠지면은 그게 진짜 악재로 받아들이잖아요. 지금처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위험 요소로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제가 크몽에다가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데, 크몽 서비스 보면은 이제 메시지로 남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랑 상담했던 내용을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제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규제를 강력하게 때릴 것인가 하면, 결국 신축 아파트, 그리고 광역시랑 서울 수도권 아파트, 그리고 지방 아파트까지, 그리고 다주택자들, 이런 부분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죄악시 하면서 엄청난 규제를 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선택해야 될 게 뭔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시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이제 아파트를 잡는 거는 좀 무리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오피스텔, 원룸, 특히나 투룸도 아니고 쓰리룸도 아니고 원룸에 대해서 좀 집중했던 게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이거를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뭐 아파트는 많이 올랐으니까 공감을 얻겠지만, 그 당시에 원룸은 사실 버리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서 임대를 준다는 거는 사실 자선 사업을 한다는 뜻인데, 가격도 안 오르는데 매년 재산세,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는 안에 에어컨, 그 다음에 보일러, 냉장고, 뭐 이런 뭐 가전, 이런 게 다 집주인이 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우리가 관례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이거를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한다면은 만약에 리스크 헤지용으로 부동산으로는 이게 괜찮겠다, 이렇게 첫 번째 봤었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 월세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고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제가 비공개로 해놨는데, 예전에 제가 2021년도에 투자했던 목록을 적어서 이제 그 당시에 뭐 한 번씩 제가 1년에 한 번씩 투자했던 목록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제가 복귀 차원에서 제가 올렸잖아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원룸을 잡았던 최우선 원칙이 월세 수익률이 6% 이상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그 당시 기준금리가 우리가 0%대 기준금리였잖아요. 근데 0%대 기준금리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최고 기준금리 5%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당시에 기준금리가 0%에서 한 3, 4%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에 대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보통 미국 기준금리 대비 한국 금리가 한 1, 2% 정도 더 높게 형성이 되니까 그러면은 미국 기준금리 4%에다가 우리나라 금리 뭐 5%, 6% 이 정도 받기 때문에 최소 월세 수익률이 6%에서 7% 정도 나오는 부동산만 내가 보유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다 보니 서울 안에서도 6%, 7%짜리 부동산은 사실 뭐 구로구, 제가 잡았던 구로구 일부랑 뭐 몇 곳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저렴한 거 1억대 초반 이런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물건들, 그리고 강남권에서는 사실 월세 수익률 6%짜리는 좀 찾기 힘들었고, 오히려 지방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전수조사를 해서 그래도 가격이 진짜 역사적으로 오를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 그리고 정말 계산해보면 더 이상 공급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것들을 추려서 제가 그 당시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월세 수익률 기존에 지금 6% 이상 그전에는 안 나오다가 물론 성장성 있는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은
현재는 뭐 4, 5% 정도 받지만은 4% 정도 받지만은 나중에 이제 공급이 없기 때문에 6% 정도로 수익률이 또 맞춰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6% 정도 올라오기도 전에 강남 부동산, 강남 원룸 오피스텔은 투자 심리가 불어서 가격이 다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판단했던 4%짜리가 뭐 월세 수익률 3%가 돼 버렸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유한 거는 뭐 사실 투자 심리가 많이 불지도 않았고,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하라고 해도 많이 하라는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또한 그때 당시에는 강남 오피스텔 가격을 바닥에만, 그 당시 바닥 가격에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안 불었던 그 가격대로 잡으면은 큰 리스크는 없다고 봤습니다. 사실 지금도 강남 오피스텔이 역전세가 나긴 했지만은 매매 가격 자체는 그거 아래로 떨어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심리 안 불었을 때 기준 가격으로 보면, 예전에는 이제 월세가 한 70만원에서 한 80만원 정도 됐다면은 지금 검색해보니까 거의 뭐 95만원 뭐 이렇게 원룸이 뭐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에서 이제 생각해본다면은 옛날에 투자 심리가 안 불었던 그 가격 기준으로는 월세 수익률이 6% 정도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강남 오피스텔을 해도 되냐, 사람들의 답변에서는 바닥 가격을 잡았다면 괜찮다, 그리고 약간의 부침이 있어도 무조건 할만하다고 그때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 두 가지 리스크를 크게 생각을 했고, 지금은 다행히 제 생각이 맞아져서, 사실 굉장한 운이 굉장히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 생각이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월세 수익률 나오는 그런 것들은 지금도 이제 전세 가격을 올려받고, 작년 한 해 동안 뭐 그것도 꽤 정산해 보면 그것도 몇 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전업 투자자들한테 이제 그 전세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마땅한 일을 하지 않잖아요. 사실 요새 일주일에 2번 일하러 나가거든요. 예전에 하던 일을 친구네 회사에 일손이 부족하다 해서 일주일에 3번은 제가 너무 힘들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참 재밌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 하는 거 빼고는 제가 뭐 그거 벌어봤자 한 달에 뭐 한 계산해보면은 한 100만원 정도 조금 넘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사실 뭐 제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도 나름 그래도 뭐 고정 비용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제가 투자자로서 또 잘 버틸 수 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잡았던 이제 수익률 나오는 부동산에 좀 집중을 했던 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특히나 이 부동산 투자 이쪽에 하다 보면 시장 흐름이 바뀝니다. 제 친구들, 그리고 제 지인들, 제가 투자한다고 시작했을 때 그때 좀 저를 좀 좋아해 주신 분들이 제가 운영하는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그쪽에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아마 2019년도가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전에 투자를 했고 2019년 18, 19, 20 뭐 19년, 20년, 21년, 22년 이제 23년이죠. 그분들이랑 벌써 2년이 된 게 벌써 5년째입니다. 5년 동안 그 사람들 그분들은 저를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알려지신 분들이랑 비교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면 질수록 사실은 그 유명해지기까지 과정을 위해 그 사람이 들인 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굉장한 양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 투자자로 정말 성공적으로 하고 싶으면 정말 단순한 삶을 살면서 먹고 자고 하는 시간 빼고는 다 공부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내 나름의 강의를 팔고 내 나름대로의 뭔가 성과를 이루고 뭔가 포장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려면은 그 통찰력을 기르기 위한 그 시간보다 좀 더 그 포장하기 위한 그 시간에 조금 일정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유튜브를 운영하는 대형 채널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은 사실 예전에는 통찰력이 있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은 시장을 그냥 전망하기보다는 현재 시장을 설명해주는 사람에 많이 불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뉴비들이 나와서 이제 강의를 했더라도 사실 그분 강의를 듣고 수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투자 전략을 동일하게 적용해갖고 내 투자에 응용을 한다고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 사람은 투자를 해서 투자 전략을 했지만은 이미 그게 이제 대중에 공개된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투자 방법이 뭐 예를 들어 입주 물량을 뭐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공시지가 대비 뭐 이렇게 계산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판단 기준은 다 옳습니다. 근데 대중들이 아는 순간은 그 기법이랑 동일하게 사용하는 그 대중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대중은 누가 이끄느냐 그러면은 그 강사의 입에서 이끌어집니다. 투자 기법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투자 기법에 빈틈을 노려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공략하는 거를 사실 주 메인으로 타겟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이 시기를 겪고 뭐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하고 이제 맹목적으로 따를 거 아니라 정말 이제 공포심을 겪고 그 사람의 빈틈을 노려서 나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사실 좀 어느 정도 이제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랑 다 같이 가면은 정말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유대관계도 좋은 것 같고 정말 친해지는 감정도 있고 그 사람 얼굴도 보고 하니까 좋아요. 그리고 연예인과 같은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준다는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요. 근데 결국 투자는 혼자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을 좀 더 믿으시고 스스로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얼굴이 좀 두꺼워야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투자를 제가 이제 관상도 좀 보거든요. 근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얼굴이 좀 두꺼운 성향이 있습니다, 진짜로. 얼굴이 얇으면 좀 심약해요, 사실은. 좀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뭐 관상도 관상이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은, 제가 왜 관상이라든지 사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예전에 관심이 있다고 뭐 우리 지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몇천 년이 되는 사실 통계입니다. 통계. 사실 이게 아무리 우리가 뭐 무속 신앙이더라 하더라도 통계가 있고 역사가 길면은 그거는 그것대로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무속 신앙이라고 미신이라고 치부를 하면서 사실 부동산 데이터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신뢰를 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입주 물량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신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월세 수익률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신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통계가 길지가 않아요.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신고 데이터가 2005년도인가 2006년도 그때부터잖아요. 그리고 뭐 인허가 물량 집계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때부터 우리가 인허가 물량 책정한 게 아니잖아요. 해봤자 6.25 사변 이후에 대한민국이 근대화 과정을 겪고 나서 어느 정도 현대화 과정이 있던 뭐 아파트가 처음에 우리가 진행했던 70년대 80년대 그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큰 역사의 흐름에서 길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너무 절대적인 가치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좀 믿고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공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처음부터 우리가 신기로 나왔던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예전의 역사 속에서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이 지금 현재도 또 되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잉잉이었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 투자를 왜 그렇게 했던지, 2021년도에 그렇게 선택했던 것과,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지금 뭐 말씀 많이 드렸는데, 원래 제가 대부분의 영상을 한 10분 안에 끊고 한 가지 주제로만 얘기하는데, 오늘은 좀 영상을 찍는데 좀 말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저도 올해가 참 기대되는 한 해라고 봐요. 매년 투자자로 살면서 매년 마음 졸이지 않은 한 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로 마음 졸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다른 뭐 월급을 받으신다든지 뭐 다른 데서 캐시플로우가 일정하게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마음 졸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이게 막상 이런 식으로 투자를 몇 번 진행하시다 보면, 예전에는 불로소득이라고 폄하했던 분들도 지금은 아마 투자를 몇 번 진행해 보시고 마음을 많이 졸이시고 뭐 사람 관계에 마음 다치시는 이런 부분을 좀 겪으시다 보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분들, 친구분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2023년이죠 이제 2023년 한 해 잘 무사히 지나가기를 참 기원 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잉잉이었습니다.